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의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9회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잔인하게 그쵸?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굉장히 쉽고 쉬운데 어쨌든 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서하가 얘기하죠.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등과 같이 현실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돼. 이건 뭐예요? 규범윤리학. 이런 응용적인 부분의 응용 윤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규범 윤리학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건 아니죠. 제공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메타 윤리죠. 규범 윤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규범이 아니고 메타윤리고, 윤재 같은 경우 윤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좀 달라. 윤리학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기보다는 선하다거나 옳다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는 규범 윤리학이 중요해. 그랬더니 서하가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는 너는 윤리학이 뭐뭐뭐뭐라는 것을 잊었어. 그쵸? 뭐뭐뭐뭐라는 것을 잊었어.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잊었는지. 1번, 다양한 도덕적 관습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아니죠. 2번,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안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 3번,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앞에를 보시면 지금 기억에 내려갈 거, 네가 생각할 때 서하 같은 경우 메타윤리학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윤재 같은 경우 규범윤리학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너는 윤리학 자체가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4번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 이것은 규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가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어쨌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우선 비판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쵸? 적절한 거. 그래서 2번. 장자의 죽음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삶도 형체도 기도 없었다. 어렴풋한 가운데 뒤섞여 있다가 기가 생겨났고 이것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삶이 있게 되었다.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 그걸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왜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으로 본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본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겠죠. 왜냐? 누구나 사람은 늙고 그 다음에 죽고, 그리고 생, 노, 병, 사와 함께 병과 함께 대표적인 고통으로 본다.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을까지 딱 겪었는데 겨울은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달력 안 넘긴다고 해가 가지 않고 계절이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개인은 이성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충동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이기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합리적 설득에 강제적인 수단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다만 강제적인 수단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위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집단의 이기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옳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텐데요.
1번 집단의 도덕성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총합이다. 여기까지 맞는 줄 알았잖아. 그치? 개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맞는 줄 알았어요. 2번 개인의 양심 회복이 사회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 속에서 더 약화된 형태로 나타낸다. 4번 정의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인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면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므로, 생명을 해치는 것이므로, 인간을 해치는 것이므로, 한때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내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 가장 근본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선 1번이고, 나 자신을 해칠 생각도 가졌다면 남에게도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친다라는 의미가 어쨌든 생명을 경시하고 있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의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을 해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존중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이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은 것은 통치자는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통치자는 오직 나라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음 글이 강조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고르는 문제인데 부와 명예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 연구주의를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한다. 민생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올바른 직무 수행을 위해서 검약을 실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바로 4번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도 그쵸? 너무 우리 맞다 했잖아.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6번 문제 보시죠. 6번 문제. 다음 중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들이 상주가 되고 처음부터 느낌이 오시죠? 상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족들은 옷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패한다. 다음으로 망자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습을 진행한 후 그 이튿날에는 소렴에 쓸 옷과 그다음에 이불을 준비한 다음 소렴전을 차린다. 이것은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상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맞는 것을 우리가 고르게 될 텐데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 시작을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것이다. 성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과 긍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질병과 재앙을 막고 마을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 해당이 없어서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 다음 중 성적 욕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성적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겠죠. 그렇죠? 성적 욕망은. 2번, 성적 욕망의 증가는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특성은 아니다.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욕망이 없고 성인이 되면 있고 이런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네, 성적인 욕망은 마음의 안정을 잃고 흥분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성적인 욕망은 이성과 사귀고 싶은 욕망 등의 성적인 관심도 얘기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너무 잘 알죠? 2번이죠. 이럴 턱이 없죠. 그렇죠? 8번. 가나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커다란 그릇 안에서 각기 다른 맛, 향, 색을 가진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서로 여러 문화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샐러드 모델. 그렇죠? 이제는 막 외워. 그렇죠? 그쵸? 외워버렸어요. 이제는 막 문제 나오면 그냥 너무 잘 맞추겠죠. 그쵸?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더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앞부분하고 점수가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는 용광로에서 함께 녹아들고 섞여 만들어진 쇠붙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 용광로 모델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거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쵸? 가는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우열을 부정한다. 아니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쵸? 나는 각 문화가 지닌 특수성의 유지를 강조해요. 가는 나보다 각각의 문화가 지닌 정체성을 존중하죠. 그쵸? 왜냐면 샐러드볼 모델 같은 경우는 용광로 모델을 녹아가지고 이렇게 융합되는 걸 말하는데 샐러드볼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고유한 개성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답 맞고 나는 가보다 문화 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 같은 경우 각 문화가 지닌 특수성의 유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겠죠. 디귿하고 리을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우선은 아니죠. 가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긍정인 줄 알았어요. 부정한다가 맞기 때문에 네, 맞아요. 부정하고 있죠.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우열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들이 다르더라도 그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 그래서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모두 맞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그쵸? 4번이네요. 답정너네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9번. 앞에서 뒤든 막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문이. 그쵸? 9번. 다음 중 이산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거예요. 그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2번. 대규모 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은 광복이후 남북 분단 때문이다. 그쵸? 일제 식민 지배를 피해서 한반도를 떠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쵸? 일반적인 이산가족은 6.25 전쟁을 전후해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을 의미를 하죠. 그랬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 아니죠. 이산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단이 되었었던 나라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그쵸?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그런 분단국가에는 다 있었던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칸트의 관점에서 A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가 불치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중인 환자 자신의 고통과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의사 A에게 안락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요, 그 요구를 수용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좀 비도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환자에 대한 동정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된다. 환자 가족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환자가 지닌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다 중요하죠. 사실 이것은 논쟁적인 문제이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입장에 맞는 것인지 고르는 것인데 1, 2,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입장이고 4번 같은 경우가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우리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니부어의 입장으로 옳은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개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죠.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타적 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힘들다. 이것이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니부어의 설명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고르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도덕성은 불필요하다. 해당 없죠? 집단이 커질수록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이 어려워지고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서로 다르다. 정치적인 강제력도 선한 의지를 통제를 받아야 정당화된다.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랬는데 리을에 보시면 정치적인 강제력도 선한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이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와 해당되는 것이 뭐죠? 왜 니은하고 디귿이 두 개가 있네요.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니은하고 리을이죠. 그랬을 때 개인과 사계가 추구한 도덕적 이상이 서로 같다라고 한 줄 알았어요. 다르다. 그쵸?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정치적인 강제력도 선한 의지의 통제를 그쵸? 받아야만 정당화가 되겠죠. 그래야지 선하지 않고 만약에 악할 경우에는 그것이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이라서 지금 여기서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 정답이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 다음 중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막 겉만 꾸며 막 개판이야. 막 씻진 않아. 화장만 해. 이런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른 몸가짐과 자세를 갖춘다. 비싸고 멋진 옷을 갖춰 입는다.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생활한다. 3번이겠죠. 물론 비싸고 멋진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13번.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실업, 빈곤, 환경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토대를 잠식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도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경영자의 유일한 책임이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의 답을 한번 보면 기업의 경영인은 이윤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기업은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정답 나왔죠? 기업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죠. 14번 문제. 우리 사회 교육 분야의 역차별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교육 분야의 역차별 사례. 우리가 오랜만에 역차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지역 할당제, 그쵸? 2번 공무원 시험 연령에 따른 제한, 농어촌 학생 전형, 4번 북한 이탈자 우선 전형. 여러분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지역 할당제,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의 전형, 그 다음에 북한 이탈자, 그 다음에 우선 전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차별 사례에 해당되지만 공무원 시험 연령에 따른 제한은 그냥 차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고 막 헷갈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진짜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헷갈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 그렇죠? 2번 공무원 시험 연령에 따른 제한은 그냥 차별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골라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땡땡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15억 명 이상의 물 부족과 기아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같이 유기체로 같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번에 대한 정답을 한번 골라볼 텐데 1번 인간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해야 된다. 2번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3번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인간과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잘 사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고 4번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다 뭐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키워드는 통제가 아니라 공존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부정의 대답을 할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예술의 존재 이유는 올바른 행동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 예술이 가진 미적 가치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 그쵸? 이제는 우리가 외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도덕주의나 신미주의 나면 절대 안 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도대체, 그쵸? 부정의 대답을 할 적절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6번. 예술의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2번, 니은, 예술은 올바른 품성의 도야에 기여해야 하는가? 예술은 도덕성보다 순수한 미를 추구해야 되는가? 예술의 가치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찾아야 되는가? 질문이 뭐였어요? 부정의 대답을 할 적절한 질문만을. 그럼 신미주의에 관련돼서 우리가 골라야 된다는 입장이 될 텐데, 예술은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니? 그리고 도덕성보다 순수한 미를 추구해야 되지 않니?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뭐예요? 네, 2번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 구마다 광역 혹은 기초의회의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도대체 왜 할까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양성평등의 실현, 공정한 선거관리, 여성의 참정권 보장, 남성의 전횡에 대한 경계. 양성평등의 실현. 이렇게 이제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로 좀 분류를 우선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문제는 정답이 1번입니다. 18번 문제 보시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문화의 특성. 어느 지역에서나 사람은 음식을 먹죠. 그쵸?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만에 나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를 믿는 모습을 보이죠. 다른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쵸? 현상에 대해서 문화의 특성을 보시는 건데 특수성 아니죠.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 학습성, 축적성. 지금 누구나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음식 먹고 옷을 입고 언어 사용하고 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다라는 의미에 바로 보편성이 들어가 주는 것이 바로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9번 문제. 19번.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고를 거예요. 지구의 허파, 지구의 산소통이라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림에서 우림지대에서는 사람들이 농사지을 땅을 얻으려고 숲에 불을 지르고 광물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내 아마존 우림지대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1번 전쟁, 2번 자연재해, 3번 자원의 부족, 4번 과도한 욕망 추구. 너무 더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그 지구의 심장이고 허파라고 불리게 되는 그 우림 지역을 훼손하기 시작했고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그 우림 지역의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의 산림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는 과도한 욕망 추구 때문이 아닌가라는 문제였었고요. 20번 문제죠. 기억, 밑에 있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설립이 되죠. 나는 이 기업이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윤리 경영이라든가 환경 보호 활동 등과 같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속임수라든가 기만 행위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견해에 대해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설립되는 것은 맞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목적 외에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하지만 윤리라든가 환경보호 그 외의 활동에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에도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 뭐 기업이 속임수라든가 기만행위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이 공공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쵸? 바로 첫 번째로 답이 나와버렸죠. 기업은 공공의 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 2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임을 부정하고 있어. 기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임을 부정하고 있어. 이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3번 기업이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됨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안 되죠. 4번 기업이 이행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목적 외에 그렇죠? 윤리 경영이라든가 환경 보호에도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은 그 기업의 대표나 그게 얼굴이 될 수 있어도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대표하는 산업군을 또 누군가의 뭐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역시 공공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문제죠.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줄이 쳐져 있죠. 공경이라는 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동생의 과제 정리를 도와준다. 이것은 우애죠. 그렇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쵸? 노인 공경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맞는 얘기고 3번 용돈을 모아서 조카 생일에 장난감을 선물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4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한다. 그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은 이거는 우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공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고른다면 21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22번이죠. 22번.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고르시오.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윤리학이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윤리학은 가를, 그렇죠? 가를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이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보통 논리 추론의 논증 가능성하고 그 타당성의 규명함에 대해서 계속 과제로 삼고 있는 윤리학 학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학문을 위한 학문인 메타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학문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윤리학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우선은 타당성을 규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는 학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메타윤리 나와버렸죠. 1번 정답 메타윤리. 응용윤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현대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응용한다라는 부분의 응용윤리학과 실존윤리학, 그다음에 도덕윤리학
윤리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2번에 학문의 학문을 얘기하고 있는 메타윤리, 그 형식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라고 비판받기도 했었던 그 메타윤리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 메타윤리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번은 다음은 그쵸? 다음은 수행평가 학생 답안지입니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덕윤리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덕윤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생은 현대 덕윤리는 공리주의나 칸트 윤리를 원칙의 윤리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람의 성품과 덕을 중시했었던 전통 윤리에 주목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쵸? 행위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보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행위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의 관점을 중시하는 것인데 덕윤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과 동기를 중시해서 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덕윤리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행위하는 사람의 성품, 그쵸? 그 다음에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덕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부터 찬찬히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적절하지 못한 거 덕윤리, 공리주의나 칸트 윤리를 원칙의 윤리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성품과 덕을 중시했던 전통 윤리에 주목했던 것도 맞는 부분인데 행위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인품보다 특정한 규칙 가지고 행위 자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윤리랑 맞지 않아요. 왜? 덕윤리는 습관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디귿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고 무엇이 훌륭하고 뭐가 좋고 나쁜지의 관점을 중시하는 것이다도 역시 맞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덕윤리에 해당이 되지만 3번은 덕윤리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4번 문제죠. 보기에서 올바른 소비 생활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기업,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올바른 소비이죠. 2번, 니은, 모방 소비. 남들 무조건적으로 따라해서 소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윤리적인 소비, 그쵸? 윤리적인 소비 같은 경우도 올바른 소비에 해당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 충동적인 소비, 막 사고 싶으면 막 사는 거야. 그쵸? 절대 안 되죠. 이런 부분들도 올바른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걸 고른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소비랑 윤리적인 소비를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해당되는 걸 고른다라고 하면은 기업과 디귿 정답은 24번의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올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모방 소비랑 충동적인 소비, 니은하고 리을을 보실 수 있겠는데 올바른 소비 생활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기업과 디귿이 해당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25번 문제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학자인 롤스가 나왔어요. 존 롤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윤리와 도덕 과목에서 가장 사랑하는 학자 베스트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우리 존 롤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약간 2017년도 1회차에서는 약간 밀린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누구한테? 리브어한테.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존 롤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존 롤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거예요. 1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롤스는 항상 얘기했어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은 노력했었던 사람이 롤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약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된다고 함을 얘기했던 사람이고 무지의 배일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롤스의 주장과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결과가 평등하다면 공정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롤스 같은 경우는요. 분배를 할 때 공정한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정성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 기억나실 거고 그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존 롤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롤스의 주장이 맞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롤스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평등하게 된다면 공정한 절차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공정한 절차를 중시해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보셨는데 모의고사 10회 중에서 지금 9회차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 사람이 뒤로 갈수록 약간 끈이 풀립니다. 그쵸? 긴장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의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한다면 지금 9회차가 될 거니까 만약에 9회차가 성적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시험 만점. 그쵸? 그리고 9회차가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모의고사 10회 중에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낸 것이 9회차였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너무 어렵게 내면 헉하고 문제 안 풀고 포기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감을 덜 해주다가 뒤쪽에 가서 이제 나 좀 문제 잘 푸는 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8회차, 9회차쯤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9회차 문제 푸시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은 10회차를 푸시면서 마음을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회차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10회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